문제에 보면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구분이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을 하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에요. 조, 회, 비, 기. 첫 글자를 이렇게 보면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이게 사용자 지정 정렬이에요. 그 다음에 증감량을 글꼴색, 여기 증감량에 보면 글꼴색이 빨간 게 있어요. 이 빨간 것들은 아래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을 2개 갖고 정렬을 하는 거고, 이 문제에서 함정은 여기 합계가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분이라는 값이 여기에 없어요. 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업체명서부터 합계를 제외하고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책에서 풀이해 보면 클릭 데이터 정렬하세요 이런 작업을 해요. 그러면 요 밑에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항상 범위를 직접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업체명서부터 이렇게 범위 잡고 데이터 탭에 정렬 들어가서 첫 번째 기준이 구분이에요.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이럴 때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내가 직접 쓰는 거예요. 조합, 그 다음에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 기준을 추가하시면 여기에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가 추가되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회색이 되면서 수정과 삭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엑셀에서 지원해준 사용자 지정 목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값하고 치고 채우기를 하면 값을 병정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어서 자축 인묘가 있기 때문에 자를 쓰고 채우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조합, 회원, 비원사, 기타를 만들어서 추가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여기가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두 번째 기준은 증감량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정렬을 항상 숫자나 문자의 값을 갖고 있었는데 셀색, 글꼴색, 아이콘을 갖고도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글꼴색을 할 거죠. 그러면 얘가 글꼴색의 종류를 보여줘요. 검정과 빨강이 있어. 그럼 우리는 빨간색을, 여기 뭐 RGB 255 빵빵이라고 보이죠? 를 어디에다 표시하라 했어요? 위에요, 아래에요? 그럼 요거를 아래쪽으로 표시를 하시고 정렬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구분이 1차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 회원사, 비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이 되고 이게 1차 기준에 의해서 2차 기준은 조합이라고 들어가 있는 글자들 중에서 증감량에서 빨간색을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보면 골고루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기준 값에서 2차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렬 작업의 조금 이제 까다로운 형태가 됩니다.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정렬할게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쓰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정렬은 범위 잡고 데이터 탭 정렬 명령에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부분합을 바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부분합에서 보면 학과별이란 말이 꼭 나와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룹할 항목이 학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과별 합계의 최소값.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할 항목이 합계가 되고 사용할 함수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바꿔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데이터 탭에 들어가셔서
끝에 가서 부분합을 누르시고 그리고 문제를 또 읽어보시면 여기 보면 최소값을 계산한 후 뭐예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그럼 합계는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얘를 빼주시고 뭐 하라 했어요? 평균. 그럼 이렇게 평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 항상 뭐 하라고 해요? 새로운 값 대치를 풀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부분합이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는 합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기본 영역의 평균값은 소수점 한 자리. 기본 영역의 평균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요걸 빼먹어요. 소수점이 안 돼 있다고. 근데 얘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1번 숫자에서 소수점 한 자리.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게 소수점 한 자리가 됐어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어디 갔어 문제가? 피벗 테이블의 표 스타일 2의 보통. 그럼 표 스타일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홈에 보면 조건부 서식 옆에 표 서식이에요. 여기에서 보통의 2번. 그러면 얘가 범위를 이렇게 잡을 때 꼭 잘 보셔야 될 게 이렇게 가끔 한 줄을 빼먹어요. 여기 한 줄이 빠졌죠. 그래서 범위를 다시 여기까지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부분합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안 돌아가네. 자, 부분합을 하고 나서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해주시면 되는데 정렬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렬은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분합 작업하는 순서 기억해 두시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표에 보면 뭔가를 계산하는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금이 1억인가요? 3년을 집어넣으면 수익률이 5%일 때 1,4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와요. 근데 수익률이 5%가 1%에서 10%까지 바뀌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변화가 될 때 수익금의 변화를 표에다가 계산해 주세요. 근데 요 범위가 함정이라 그랬어요. D11에서 H12 영역에 계산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표할 때 뭐부터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자 하는 공식을 표 모서리에다가 연결을 하죠. 그래서 는으로 연결을 하고 연결된 수식부터 범위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선 여기다 계산해서요. 그래도 연결된 수식부터 표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 가서 얘가 행값이 뭐야, 열값이 뭐야 물어봐요. 그러면 수익률이 있는 게 1%, 3%, 5% 있는 게 10행에 있잖아요. 10행에. 그러니까 행값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원식에 있는 수익률 5%가 이렇게 변할 때 수익금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열에 입력된 거는 C열에, 여기가 C열이잖아요. C열에는 투자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식에 있는 투자기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3년이 1년부터 10년까지 변할 때 수익금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샵의 의미는 뭐예요? 숫자 자리가 부족해요. 그러면 열 범위 잡고 끝에 가서 더블 클릭으로 넓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표는 항상 계산하고자 하는 수식을 먼저 는으로 연결하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이 이렇게 바뀔 때 입력값은 어떻게 될까 알고 싶은 거예요. 시나리오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 표에서 서초점에, 여기 서초점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냉장고의 판매 금액이, 여기
냉장고의 판매 금액이 여기 있어요. 얘가 9,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얘가 1억이 되고 싶어요. 얘가 1억이 되고 싶어요. 이럴 때 판매량이 30대인데 얘가 몇 대가 되면 1억이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에서 넣고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 누르면 수식셀이 뭐야? 그러니까 결과값이 있는 데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값이 찾는 값이 그 값이 얼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가 되기를 원해요. 1억. 그러니까 1빵빵 빵빵빵 빵빵빵. 그리고 뭐가 바뀌어야 돼? 판매량 30이 얼마가 되면 얘가 1억이 될까를 알고 싶은 거죠. 이게 목표값 찾기예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확인하시고 확인을 한 번 더 누르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취소를 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시나리오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입력값이 이렇게 바뀔 때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시나리오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하라고요? 이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문제를 읽으면서 입력값이 어디고 결과값이 어딘지를 보시고 입력값에다 넣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 2개를 만드시고 변경되는 값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표시가 아니라 요약에 의해서 결과를 뽑아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현재 시트의 앞이냐 현재 시트의 왼쪽이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주로 왼쪽 앞이라는 게 9번 나오면 한 번은 뒤로 가세요. 오른쪽에 놓으세요.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시트를 이렇게 옮겨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름 정의를 하면 F10 여기죠. F10에 판매 금액 합계라고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 금액 합계를 하고 엔터. 그 다음에 F10 F10이죠. F10에 이익 금액 합계 하시고 A13의 마진율 여기가 이제 이익률, 리을률 잘 보셔야 돼요. 엔터 하시고 할인율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 정의를 하고 나서는 꼭 이 목록을 확인하세요. 목록. 그래서 이익금의 합계, 그 다음에 판매금액의 합계, 그 다음에 마진율, 그 다음에 할인율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든 이름 정의가 4개가 들어왔는지 확인이 되겠죠. 위치도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름 정의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수식 탭 이름 관리자에 가서 내가 만든 이름과 범위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서? 수식 탭 이름 관리자에서.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어보면 K스마트 특별계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 표에서 마진율, 할인율 얘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 판매금액 합계와 이익금액 합계가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입력값 2개 범위 잡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2개를 만드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익 증가네요. 그럼 얘를 살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사를 해놓고 항상 이름을 쓰고 나서 탭이에요. 그럼 이렇게 입력값의 범위가 확인이 돼요. 또 확인하고서 여기에 나오는 게 45% 탭 3% 추가 누르시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감소를 누르시고 탭 항상 이름을 쓰시고는 탭 키를 눌러서 두 번째도 다시 한번 입력 범위가 제대로 되는지 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25%와 8%죠. 25% 탭 8% 그리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서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표시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요약을 누르면 얘가 마지막 글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판매 금액과 이익금의 합계를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익금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누르면 결과가 이익 금액의 합계가 먼저 나오고 판매 금액의 합계가 뒤에 나와요. 그럼 빵점이에요. 주어진 문제에서 판매 금액 합계와 이익 금액 합계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부터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 주의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렇게 이름이 정의된 거 4개, 시나리오 만든 거 2개,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값들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보시고 얘를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시트 삭제하고 잘못됐으면 다시 하시는데 수식 탭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잘못된 것들은 삭제하고 다시 만드셔도 되겠죠. 이렇게 삭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보면 만들었던 시나리오 2개가 보이죠. 여기 편집에 가서 이름과 범위와 값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귀찮으면 삭제를 하고 다시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을 해볼게요. 자, 피벗은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피벗 들으면 뭐가 그랬어요? 위치가 어디지? 하고 먼저 보는 거예요. 아, 동일한 시트에 H3이네? 그러면 표를 드래그하면서 범위를 잡는데 얘도 주의할 점이 병합된 부분을 빼야 돼요. 정렬처럼. 그리고 삽입의 피벗을 누르시고 기존의 워크시트에 H3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레이아웃이 나오면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 기능을 하여 고객 예금 현황표에서 이름을 보고서 필터. 그러니까 그냥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필터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을 행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점포명은 열에 넣으시고 이렇게 문제를 읽어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문제 읽을 필요가 없고 위치 잡고 레이아웃이 나오면 그때 문제를 읽으시는 거예요. 갑에는 계약금과 이자액의 평균. 그럼 계약 금액을 끌고 내려가면 합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 그 다음에 이자액을 끌고 내려가면 또 합계가 나와요.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여기에 보면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총합계는 어디에 가서 한다 그랬어요? 디자인에 가서 총합계를 나타내거나 나타내지 않거나를 설정을 하시죠. 해제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시그마를 계약 기간으로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 그럼 얘도 디자인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어요. 주로 개요로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행열에 이름이 들어가면서 모양이 좀 바뀝니다. 갑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의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 그럼 갑 영역이라는 건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영역을 의미하면서 컨트롤 1번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리가 좁으면 넓혀주시고 요 피벗 테이블 포인트가 피벗 테이블 밖으로 나가면 필드 목록이 없어져요. 당황하지 마시고 피벗 테이블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통의 10번은 디자인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에서 뭐 했어요? 총합계 여부, 그 다음에 레이아웃 여부, 그 다음에 스타일 여부를 여기 디자인에서 한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시고 보통의 10번, 보통의 10번, 9번, 10번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네요.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와 1과 2의 성명별로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을 2학년 성적표에 여기다 계산해서 여기 또
데이터 표처럼 함정이에요. 우리는 첫행 첫열에 있는 값들을 골라서 가져다가 표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함수를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데이터 통합 평균을 할 거예요. 그러면 통합할 표를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 옆에 통합을 누르시고 함수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평균을 한다 그랬어요. 그 참조에 가서 표가 두 개가 있으면 여기가 성명이죠. 성명부터 드래그 하시고 추가. 성명부터 드래그 하시고 추가. 그 다음에 첫행 왼쪽료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게 통합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여기가 성명이니까 성명부터 범위 잡고 드래그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에서는 여기 표가 조금 틀리게 요런 내용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표 전체를 범위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첫 열에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걸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통합을 들어갈 때 여기부터 통합이 아니라 여기가 성명이니까 여기부터 범위를 잡아야지 첫 열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통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